안녕하세요. 소니 프로덕트 매니저 고지훈입니다. 팀장님께서 드디어 여름 휴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여행 목적지는 불고기가 유명한 발리입니다. 근데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무겁고 큰 카메라와 함께하는 여행, 정말 생각하기도 싫군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RX100 마크5와 떠나보려 합니다. 발리에서 인생샷을 찍다. 여행 필수품 소니 RX100 마크5.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것들 제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식 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미인도 토론회라는 행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청명자 화백 본인이 이미 지난 91년 내 작품이 결코 아니라고 했으나 그 후로도 무려 26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미인들을 놓고 그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위작 여부에 가장 권위 있고 최종적인 판정 권한은 통상 작가에게 있죠. 작가가 가짜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인도만큼은 작가가 왕성한 활동을 할 때 생전에 이미 내 작품이 절대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여전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참 이상한 사건이죠. 만약 그 그림이 진짜가 맞다면 그럼 천화백의 성격, 기억력의 문제로 하는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만약 그 그림이 가짜라면 작가가 살아 생전에 직접 가짜라고 했는데도 작가의 권위를 압도하며 지금껏 논란을 이어오게 한 그 힘의 정체는 뭘까요? 만약 그 경우라면 이 사건은 거짓이 진실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집요한지 미술사에 길이 남을 사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림 한 점 가지고도 그럴진데 그게 권력의 문제라면 얼마나 집요하고 극악하겠는가. 어쩌면 미인도 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권력이 자기 이익을 위해 만들어냈던 수많은 가짜 간첩, 가짜 안보, 가짜 담론의 축소판일지도 모른다. 제가 이 미인도 사건에 관심을 가진 건 그래서입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김은지 기자도 미인도 사건을 아시죠? 네, 알고 있죠. 이상한 사건이에요.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이제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특이한 지점은 작가가 살아 생전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기억력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 그림은 아니다. 그러면 보통 끝나거든요. 이 위장 논란은 작가가 사망한 이후에 보통 일어나는데 예, 이상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물론 기억력의 문제거나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만약에 진짜로 위작이라고 하면 26년간 작가가 아니라는데도 그걸 덮어왔지 않습니까? 뒤엎어왔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힘이죠. 그 힘이 뭔가 저는 궁금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만간 판결이 날 것도 같아요. 이제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청와대가 1,300여 건에 달하는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위안부 합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회의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다라는 건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 누리과정 예산이 전국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는 언론사 가운데 어디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라는 식의 내용도 적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우호적인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정책 집행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청와대 차원의 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추가 득템을 했군요. 예, 훨씬 더 많이 득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랄까요.
공무원적 일처리 방식의 긍정적 효과라고 할까요? 의도치 않았던. 자기 책임 범위, 예? 자기 책상,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성향이 있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데, 아마도, 예를 들어서 보직이나, 여러 가지 이동이 있을 때 과거 캐비넷에 들어있던 것, 이거는 이거가 방치된 게 이제 나온 것 같은데, 한 번에 파쇄하라고 했을 때도 자기 책상, 예. 자기 캐비넷, 그걸 벗어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애매모호한 책상이나 애매모호한 캐비넷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내 게 아니니까. 네, 어제 발견된 곳도 정무수석실 현재로 쓰고 있는 사무실인데 과거에는 정부 정책조정수석실 산하 기획비서관이 쓴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해당 캐비넷을 안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리가 바뀌거나.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를 다 없애버려 라고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남아있는 걸 다, 그 다는 공무원들 마인드에는 내 앞에 있는 거 다거든요. 예. 그 건물에 있는 게 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사기업이었고 혹은 벤처기업이었고 다 없애버리라고 했다면 다 뒤졌을 거예요. 예. 공무원적 마인드의 긍정적. 예. 얘기치 않았던 긍정적 효과였다. 예. 그렇게밖에 설명이 될 수 없죠.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한두 건도 아니고. 네, 오늘까지 계속 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추가로 또 뭔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이제 한 1,000몇백 건인 건. 예, 어제 1,300건이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 300건이었으니까 합치면 1,600건 좀 됩니다. 2,000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가 지금 이 문서가 작성된 기간으로 파악되는 이 당시가 최순실 게이트가 막 점화되는 시점. 예.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일했던 시점이거든요. 예. 네,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어제 발견된 것들은 시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국정농단으로 이제 문제시되고 있는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나 블랙리스트나 위안부 문제나 세월호 국정교과서 이런 논의가 한참 있을 때였고 청와대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관련 내용이 우수수 터지고 있어요. 예. 네, 그런 내용 다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언론사 가운데 어디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라. 언론사를 이렇게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데 지상파를 어떻게 그걸 돕겠어요. 예. 보면 항상 보수 정권에서는 이런 언론과 권력 관련의 협조를 넘어서는 밀월, 예. 부역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항상 있었어요 보면. 특이하죠. 보수 정권은 언론사를 이렇게 끼고 가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시사에는 연락이 없었나 보죠?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었는데요, 보도가요. 네,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청와대는 이번 정부 문건 작성 관련해서 특정인이 작성했다라는 것도 알려줬었는데요. 기획비서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기획비서관이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물은 현재 국무조정실장이거든요. 좀 작성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전문 증거로서의 능력을 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문건이겠죠. 모든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200건 정도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비서관급들 근무했던 분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현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 해당 공무원 그 보직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 건가,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는가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작성 시기에 근무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기소된 혐의들로는 사실 유죄도 나기 어렵고, 나봐야 벌금 정도거든요. 예. 근데 기억해 보시면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선일보에. 네, 속칭 넥슨 땅 보도 사건이었죠. 네, 조선일보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긴장이 고조됐었는데 그때 첫 번째 라운드는 조선일보가 졌죠. 예, 그래서 깨갱하고 사라지는가 했더니 미르 재단, 예, 건물이 나오고 하면서 터진 건데, 그러니까 첫 시작이 우병우 민정수석이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사실상 아주 가벼운 정도, 처벌받기 예상이 되지 않는데 문제가 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추가 기소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서들이. 네, 그런 전망이 많아요. 네. 어제 법정에 나와서 재판받으러 나왔었는데 기자들이 관련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병우 전 수석은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최순실 씨도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고 하는 분이니까요. 네. 청와대에 있었던 일은 모두 다 잘 모른다고 하는 분이니까. 자, 어쨌든 이게 추가 기소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문서가 우르르 나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특정되고 작성자가, 그리고 관련 재판들,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블랙리스트 재판. 블랙리스트 재판은 이제 선고가 나왔네요? 네, 이번 주 27일에 선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군요. 네. 그렇다더라도 이 내용 일부가 만약에 판사에게 가면
심정적으로 참고할 수는 있겠죠. 약간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자, 그리고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 예. 공무원들이 큰일을 해냈다, 이거. 일자리 방식. 자기 것은 확실히 반드시 삭제했겠죠. 예. 근데 일이라는 게 규모가 커지면 내일인지 내일인지 애매모호한 공간이 꼭 생기거든요. 어디서나. 예. 그런 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JTBC가 국정원 임 과장의 휴대전화를 입수해서 복원했습니다. 임 과장이 국정원 직원들과 주고받았던 수많은 문자와 통화 내역을 확인한 건데요. 문제가 처음 드러난 2015년 7월 6일 저녁에 임 과장은 통화 목록에 나나테크 허성구 이사와 통화합니다. 그런 다음에 국정원 동료 직원 이모 씨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요. 허이사가 급하게 전화를 달라고 한다. 시스템을 오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어떤 언어인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가고 있고요. 또 임 과장이 자의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했다고 이제까지 국정원은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문자 메시지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의심하는 정황들이 드러납니다. JTBC 특종이죠. 예. JTBC가 이런 보도에 강해요, 보면. 예. 태블릿도 그렇고. 과거 MBC가 한창이었을 때는 이제 탐사보도력이 MBC가 발군이었거든요. 예. 손석희 사장이 MBC 출신에서 그런가요? 이런 거는 뭐, 유사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유일한 단독인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드러난 게, 임 과장이 단독으로 했다. 모든 걸 얘기했는데, 지금 시스템을 오해해달라 이런 걸 보면, 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오버라이트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 네, 그런 다음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오버라이트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특정 파일을 지우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덮어쓰기가 있단 말이에요. 분사 기준을 맞추는 뭐 몇십 회 덮어쓰기 뭐 이런 프로그램. 아주 많이 덮었으면 예. 첫 데이터가 사라진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얘기는 이제 JTBC에서도 보도를 했던데, 저는 처음에 이 오해달라는 걸 보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는 오링이었어, 오링. 이게 도박판에서 판동이 다 떨어졌을 때 오링이라고 하거든요, 은어로. 자원을 다 없애버려라, 써서 시스템을 오링시키라. 이런, 네, 오버라이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 날 새벽에 이걸 삭제했잖아요, 문자. 예, 그렇죠. 보면은. 국정원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개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공개한다는 말은 페인트 모션이었고, 그때 그 직전에, 삭제하게 한 후에 그 책임은 임 과장 혼자, 왜냐면 개인 일탈로 얘기를 했으니까, 혼자 지게 하는 걸로 미리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 임 과장은 그 사실을 스스로는 몰랐지 않았을까. 지시대로 했겠죠. 예. 게다가 또 감찰 없었다라고 국정원이 기존에 해명한 바가 있는데, 하지만 7월 17일 저녁 전화를 보면 감사관실에서 찾는다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임 과장은 아마 이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삭제하니까 삭제하고, 그 부분은 네가 책임지는 걸 해라. 라고 한 것 같고, 그 책임이 이런 사망으로 이어질 줄은 저는 임 과장 본인도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예. 유서를 봐도 그렇고, 그런 의혹이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자를 통해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 특종이 나온 김에 확실히 다시 짚어두자면, 당시 국정원은 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이 북한 감시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절대 내부 민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네, 했습니다. 민간의 사찰이 아니었다. 혹은 뭐 선거 개입용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 유출됐던 이탈리아 본사하고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카톡 얘기가 나와요. 카톡 감청하는 것은 얼마나 진도가 나갔느냐. 그리고 삼성 갤럭시 신형폰. 네, 최신형 핸드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네, 이것도 되냐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갤럭시 수입해서 거기서 카톡을 쓰나요? 만약 북한이 진짜 카톡을 쓰면 이런 감청 프로그램을 어렵게 해외 수입할 필요가 없어요. 카카오 본사에서 카톡 서버를 보면 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왜 어렵게 이런 외국 프로그램을 사서 북한에 막 해킹을 해가지고 휴대폰을 그렇게 합니까? 카톡 쓰면 카톡 서버 보면 되지, 그냥, 우리나라에서. 영장 청구를 하든지, 간첩이라고. 어쨌든, 당연히 국내 사찰용이라고 추정한 게 합리적인데, 예. 그때는 정권도 이거를 덮으려고 했던 거고, 예. 최소한 묵인했던 거고요.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말도 안 되는 북한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혼자서 한 모든 걸 했다고 하는 직원은 공개하기란 당연한 사망해버린 거죠. 다 삭제하고. 정말 이상한 사건이고 희대의 사건인 것이 국정원이 조직 차원에서 한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심지어 국정원 내부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죽음에도 이르게 한 희대의 사건이죠. 그 과장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시키느라고 하는데. 자, 이 사건은 굉장히 저는 큰 사건이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도 보도하고 많은 곳에서 추적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삼성 뇌물재판 증언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였는데요. 최 씨는 박영수 특검팀이 딸을 새벽 2시에 데리고 나간 것은 잘못한 것이라면서 자신이 잠을 잘 못 잤다라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또 정유라 씨가 삼성 재판에 출석한 것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특검의 협박으로 2살짜리 아들을 두고 나간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씨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CCTV를 공개하지 말았어야 된다니까요. 그 차를 향해서 그렇게 향해서 뛰어가는 것을 보고 보쌈이라고 CCTV만 안 나왔어도
이제 이런 얘기를 보면 혹시 끌려갔나? 예? 잠깐 얘기하러 나왔다가 뭐 잡혀갔나? 보쌈 당했나? 생각할 수 있는데 보쌈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차를 향해서 뛰어가는 장면을 공개를 해버리면 어쨌든 최순실 씨와 정유라, 장시호 셋의 머리 싸움이 한참인 것 같아요. 셋의 머리 싸움이. 예. 처음엔 장시호 씨가 정유라 씨와 가까웠다가 그리고 그 정유라 씨와 엄마 최순실과의 갈등이 있다가 최순실의 이제 되치기 장시호와 둘이 싸워라. 돈은 장시호가 가져갔다. 여기까지 진척이 됐고 이때 얘기하는 돈은 그 삼성동 금고에 박근혜 전 있었던 대통령 예, 사저 말씀하시죠? 사저에 있었던 그 돈을 의미하는 거라고 제가 취재한 결과 정유라 씨는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특검 쪽에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싶은 것은 이 금고를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에게 먼저 언급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메모를 직접 적어서 둘 다 구치소했을 때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손에다가 글씨를 써서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라는 이제 이 돈으로 예, 부양하도록 하라고. 근데 당시까지만 해도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를 100% 신뢰했다는 거죠. 예. 지난해 12월이니까요. 평생 먹고 살 돈이 거기 있다고 말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제가 장시호 씨 관련해서 장시호 씨 태도 변화, 특검에 협조하는 태도 변화를 보면서 이건 돈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한번 특검이 따져봐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돈은 장시호 씨가 구속 수감이 되기 전 한동안 검찰이 잡히지 않고 행방이 모혈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를 여전히 100% 신뢰하고 구치소에 들어왔어도 금고에 평생 쓸 돈이 있다라고 했을 정도니까 저는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더러 검찰에 출두 혹은 잡히기 전에 처리해야 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얘기했던 돈은 그 돈이었거든요. 예. 실제로 그때 그런 의혹들이 있어서 빨리 긴급 체포해야 된다는 여론이 아주 컸습니다. 근데 검찰은 뻔히 휴대폰 추적을 하면 되는데도 일주일이나 열흘 가까이 그냥 뒀어요. 장시호 씨를. 상대적으로 늦게 체포됐습니다. 네, 장시호 씨를 처음 언급한 것도 이 방송에서 안민석 의원이 장시호 씨를 주목해야 된다고 하면서 얘기가 시작됐는데 그런 보도가 난 다음에도 계속 그냥 뒀죠. 예, 열흘이었던가요. 거의 2주 가까이 행방이 묘연하다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잡혔어요. 예, 무슨 단서나 이야기 없이. 그게 그때 처리하라고 한 돈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돈을 혼자 이렇게 드시려고 하다가 이런 사단이 시작된 게 아닐까. 장시호 씨 수감 직전의 동선을 특검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그때도 주장했고 지금도 주장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하나 정도 더 하고 넘어가죠. 네, 검찰이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전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고도 이것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관련된 문건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넘겼다라고 합니다. 청와대로 넘겼다고요? 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전 총리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뉴스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수사하라고 했더니 수사는 안 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이걸 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국정원이 댓글 사건을 일으켰고 그 댓글 사건을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자료를 압수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없애버린 거죠? 말하자면 당사자가 그렇죠. 원본 그대로 청와대에 준 거니까요. 예. 이거는 댓글 수사팀에 보냈어야 되는 거죠. 윤석열 팀이나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보냈어야 할 게 글로 안 가고 청와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결정했겠어요? 예. 당시 검찰이 이걸 압수수색한 다음에 넘기려면 검찰총장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겠죠. 그렇죠. 직접 지휘를 하니까요. 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누구였죠? 2013년이었으면 최 총장 때입니다. 최동욱 총장이요? 최동욱 총장은 몰래 넘겼다니까. 그리고 이제 김진태 총장으로 바뀌게 된 시점인데 언제 넘겼는지는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도 사실은 다시 수사할 만한 누가 넘겼는지 다시 수사할 만한 사건이고요. 방산비리 어제 얘기도 나왔었는데 오늘도 방산비리 뉴스가 있긴 있군요. 시간이 다 돼서 예. 어제 얘기 나왔던 카이 여기서 직원 차장의 처남한테 돈을 몰아줬다 이런 얘기죠? 네, 일감 몰아주기로 100억 정도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라고 합니다. 100억이면 혼자 끌고 갈 수가 없어 이게 비자금이 아니겠느냐. 누군가한테 이 돈이 넘어간 게 아니겠는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요거를 잠깐 언급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어제 방산비리 얘기하다가 방산비리를 극형히 쳐야 한다고. 예. 수통.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쓰던 수통을 우리 군이 계속 썼거든요. 몇 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수통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십니까 누군지? 네, 김광진 전 의원. 예. 그래서 김광진 전 의원을 저희가 3부에 모시기로. 수통을 바꾸는데 예.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통 바꿀 수 있으면 다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동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미궁 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최근 국민의당이 여러모로 위기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스튜디오 나오시기로 했는데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뭐가 처음부터 위기예요? 위기는 맞죠? 국가가 위기입니다. 국가. 국가 위기라고 하시니까 예, 다른 얘기 전에 그러면 전공 분야 베를린 선언 이후에 정부가 군사회담, 적시적 회담 동시 제안을 했어요.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시의적절하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전문가신데 북한이 여기에 호응하고 나올까요? 글쎄 당장에 호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군사회담, 적십자회담의 제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 지금 현재 자기들의 상황이 결코 유엔 안보리 제재, 특히 중국의 제재가 조금 더 가속화되면은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역기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님에게 평양에 좀 다녀오라고 제안을 하면 어떻습니까? 저한테 다녀오라고 하겠어요? 김충수한테 다녀오라고 하지. 아니 대표님이 그쪽 전문가시니까 그런 제안은 응하실 수도 있죠. 그런 내용의 제안이라면. 그러한 제안을 하면은 저는 뭐 협력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북한에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그리고 5년 임기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 특사로 가면은 저 같은 사람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대표님이나 문재인 정권에 크게 길이 다르지는 않아 보여서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최근 이야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최근 이야기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보자면, 홍준표 대표가 결국 여야 영수회담에 안 갔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서 홍준표 대표가 하실 말씀을 대통령께 다 하시고 또 대통령의 말씀도 들어보는 것이 원칙이지 정치를 살리자, 소통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모임에 가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던데요.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FTA를 반대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핑계인 것 같고 진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죠? 핑계라고만 볼 수 없을 거예요. 또 그분의 주장은 주장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앙금 이런 것들이 남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건 선거는 선거고 또 끝난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민주주의는 승복입니다. 승복하고 대통령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은 돕고 또 야당이니까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지 무조건 가지 않겠다. 이러한 것은 또 다른 야당들이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안 가겠다. 이건 국민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열리진 않았는데 불참한다고 해서 제가 좀 잘 되겠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으로는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 좁은 분은 아닌데 이제 전략적으로는 판단하시는 분이라 자 그럼 이제 두고 하고요. 최근 유석준 혁신위원장을 놓고 그구도 아니다 말들이 많은데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유석준 위원장? 제가 나무당 전체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분이야 그구죠. 그구죠. 다시 박근혜 시대 박근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그거다. 여보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죠. 예. 뭐 그런 것은 다 우리 김총수하고 저하고 똑같네요. 저 또 꼭 거슬러 올라볼게요. 이번 8월 27일 전대 차기 당대표 후보로 이제 정동영, 천정배, 원외로는 김한길, 문병 이렇게 4파전일 걸로 보도되고 있던데, 혹시 이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지지하시는 후보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따 가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있긴 있으신 거죠? 그건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예, 있으시군요. 혹시 현역인가요? 원인가요? 글쎄요. 답변을 유보하겠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건데. 저기, 손학규 전 대표는 최근 발언이 없으시는데, 국민의당에 여전히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분의 출마 가능성은 없나요? 글쎄요. 언론에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연락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도 최근 연락을 안 하셨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마지막에 연락하신 게 언제쯤 되십니까? 안철수 대표께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후 입장 표명을 할 때 오전에 연락했습니다. 오전에요. 입장 발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저는 시의 적절했다고 이미 평가를 했고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무튼 후보로서 그러한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말씀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제 내용이 그러니까 시기가 너무 늦었던 것 치고는 내용이 그렇게 늦게 발표할 이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평이해서 그게 이제 안철수 대표가 또 주위에서 생각했던 내용들이에요. 사실 이유미 씨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카이스트 대학원 제자다. 또 캠프에서 자원봉사자 및 상황실에서 일했다. 이러면 일반적 국민 상식은 잘 알 것이다. 측근 아니냐,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저에게도 비상대책위원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분이고 비교적 가까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말씀하기가 참 곤란한 거예요. 사실은 모르고. 이유미 씨는 이미 검찰에 구속돼 있고 또 이준서 씨도 구속돼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잘못하면은 검찰에 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느니 그 결과도 모르면서 얘기하느니 말꼬리 잡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 기다렸다가 이준서 최고위원이 구속되니까 유감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정은 그렇긴 합니다만 그 임팩트가 너무 없었다 뭐 이런 세간의 평이 있습니다. 네, 그건 임팩트란 게 뭡니까? 정계 은퇴하라 이 말씀하시고 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네. 그 정도 내용이면 그렇게까지 미룰 일이 뭐가 있었냐 뭐 이런 지적인데 이제 그건 지나갔으니까요. 네. 어쨌든 제보 조작권을 꺼내셨으니까 몇 가지만. 아이고, 내가 꺼냈어요? 정수가 꺼내놓고 말이지. 하다 보니 글로 갔죠 뭐. 어쩔 수 없이. 그게 주목적 아니에요? 주목적까지는 아니고 예. 말씀하세요. 아무튼. 그거를 또 기다리셨죠 질문을. 몇 가지만 여쭤보자면요. 물론 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정리되어 가는 중이긴 한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게 한 서너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선 국민의당에서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처음부터 주장했고 자체 조사단독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됐으니까 이제는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여기서 단독 범행이라는 게 이제 조작을 단독으로 했다는 건데. 그렇죠. 예. 조작을 단독으로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이유미 씨가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에게 허위사실 유포한 거 아니고 당의 최고위원이 연루됐으니까 그리고 그걸 퍼뜨린 거는 공적 조직이었으니까 이걸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조작 행위 그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니까 이제는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이준서 씨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작을 단독으로 했다는 거죠. 글쎄. 예. 그런데 우리 김총수께서도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얘기를 했다가 많이 피소 당해봤는데 저도 많이 당했어요. 저는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확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갔을 때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게 의심스러워요. 누가 전화, 아들, 회사, 본인 세례를 놓고 카톡을 조작할 걸 알았겠어요. 누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앉아서 음성 조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서 씨는 믿었고 또 파서스쿨 그분들이 다녔다는 그러한 명단인가 뭐 서류상 확인을 했고 또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니까 이메일 전화를 주니까 기자들이 그러한 내용으로 인터뷰 이메일을 보내도 본인이 열어보기는 했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유미 씨는 이 두 분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상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서 완전 범죄에 따라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철저한 검증 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였던 저로서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법적 사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도 이준서 씨도 구속된 상태에서 어제까지 9번 하루에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보도 보면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이준서 씨가 기소될 거니까 그때 보면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유미 씨가 혼자 기자회견을 만약에 했다면 공신력도 없고 파급력도 없을 텐데 이제 유력 대선 후보를 낸 공당이 사실이라고 하니까 모든 매체가 바다를 쓴 거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까지 구속이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조작이라는 사실 자체 그걸 제작한 사람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제 알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 예. 우리 김어준 총수도 방송을 하면서 그러한 것이 검증을 해서 믿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방송했지만은 기소당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지금 다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는데요. 안 끝났으면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데 그러면 김총수는 거기에 예. 이게 조작됐다 사실이 아니다 알면서 방송하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이제 이유미 한 사람에게 속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 거 걸러내라고 당의 조직이 있는 거고 그걸 못했으면 공당으로서의 책임은 조작한 사람보다 더 큰데 그 책임 이야기가 제대로 안 나와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책임 얘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준서 씨가 체포가 됐어요. 예. 근데 검찰 수사 결과로는 기자회견을 5월 5일 날 했는데 다음 날 사실상 제보자가 없다는 문자를 이유미 씨로부터 받았는데 그걸 삭제했다고 지금 드러났거든요. 그 사실은 아시죠? 보도를 통해서? 그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예. 물어보았는데요. 그렇지가 않다 하는 얘기를 그러한 내용의 문자나 혹은 카톡을 받은 적이 없고 삭제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준서 씨 변호인은 얘기하고 있고요. 예. 남부지검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 어디에서 나왔는 팩트, 그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검찰 수사 또는 이준서 씨 기소되는 그 기소장에 나타날 거니까 그걸 좀 봐야겠다 하는 유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도되긴 했는데 아직 팩트로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팩트 확인도 안 되고 예. 남부지검에서도 그런 게 없다라고 부인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러면 그 질문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실 이준서 씨가 모른다는 건 이제 거짓말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랬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예. 그거를 일단 질문을 유보해 놓겠습니다. 다음 기회로. 그런데 이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부분입니다. 대표님이 이제 입장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 부인이나 딸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어떤 제보 녹취를 문재인 캠프에서 선거 나올 전에 기자회견에서 대대적으로 퍼뜨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조작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당원이 혼자 다 했다고 해요. 그럼 대표님은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민주당 해체하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겠어요? 안철수 후보의 따님 혹은 뭐 부인, 예. 민주당에서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처럼 뭔가 결정적 과정에 대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무슨 답변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입장을 바꿔서 하더라도 예. 물론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네거티브 전술을 쓴 것은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우리도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다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보세요. 네거티브가 더 심해요. 우리가 거기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건 조작을 한 거니까 상대방이 똑같은 조작을 했을 때도 이건 그래서 상대방이 일개 당원이 혼자 다 했다고 하면 그냥 아니 네. 그 조작한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몰랐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요. 조작하는 것. 예. 동생하고 함께 앉아서 음성 파일을 만드는 것. 어느 사람이 그걸 생각했겠어요? 생산하기 힘든 일이죠. 예,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걸 그렇게 했으니까 확정적으로 했으니까 알았으니까 결과가 이러니까 지금 답변해라. 뭘 답변해요? 대표님이 평상시하고 다르게 오늘 좀 꼬이십니다. 예. 해보세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는 게 많아요? 대표님 답변이 계속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대표님이 사전에 이거를 알았거나 조사를 지시했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선거를 한두 번 치른 분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네요. 그대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거 도사신데요. 근데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선 4일 전에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기자회견이 있을 거다. 요 내용은 사전 통보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없었습니까? 받지 않았어요. 그러한 것들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준서 씨가 지금 구속 중이에요. 이유미 씨도 구속 중이에요. 그리고 김인원, 김성호 이 두 부단장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을 당대표나 후보에게 사전에 지시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제 곧 발표합니다. 이런 보고도 안 하고 발표한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저도 말씀드리지만은 네. 국가기관이나 회사 조직이 아니에요, 정당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한 모든 것이 당대표에게 또는 후보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믿지를 않고 있다고요. 이게 모든 사안이 보고되진 않죠. 글쎄, 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네네. 보고되지 않았겠느냐? 보고했을 거다. 이게 국민적 상식이고 그렇죠. 실제는 없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검찰이 밝힐 몫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현재 몇 날 며칠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고요. 예. 만약에 제가 알았다고 하면은 이실직고하는 게 낫지. 지금은 거짓말하는 게 제일 나빠요.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거듭 제가 조크로 얘기합니다마는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 만들어놔서 모든 것은 거기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한 것이 과학적으로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일반 상식과 법적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알겠고요. 예.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이유미 씨가 조작을 혼자 했을지언정 그 활용된 정보는 혼자 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민사회수석 딸이 문준용 씨 또래라거나 은행 꿀보직에 있다든가 이런 정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글쎄요.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문준용 씨 개인도 시민사회수석으로 진상조사단이 구성됐을 때는 이미 이유미 씨의 신변은 검찰에 확보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미 씨 혼자서 알 수 없는 정보라는 건 인정하시죠? 제가 사실을 모르는데 인정을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는 이미 나온 내용이니까요. 이런 내용이더라도 나왔는데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 말은 이유미 씨도 몰라야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은 예.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팩트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런 내용이 나온 건 팩트입니다. 팩트. 알았을 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신다. 적어도 어떻게 알았을 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개인이 알 수 없는 정보라는 건 맞죠? 그 자체도 모르겠어요, 나는. 개인이 알 수 없는 정보는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습득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준서 씨는 끝까지 예. 그 두 사람의 증인만 보호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신세대들이라 대화보다는 카톡, 문자, 바이버로 전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걸 쭉 보면은 물론 부분 이준서 씨가 의심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걸 믿고 들어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9일 날이 선거인데 8일 날 처음으로 이준서 씨가 조작이냐 하고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전 대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